시간에는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분양권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계산식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입주권은 주택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법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일반 분양권은 순수한 채권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라고 하는 물건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인데 세금 계산할 때에도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 상식과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이 사례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면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례는 남양주 지금동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서 한 가지 실전 사례를 놓고 계산을 했던 사례인데요. 서술형으로 보면은 상당히 머리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원래 재개발 정비구역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앞으로 철거될 노후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 주택을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특정 시점에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이 돼서 공사를 하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된 상태로 쭉 가다가 신축되기 전에 매매를 한다. 그래서 좀 이런 논리인데요. 종전주택입니다. 이 부분이 종전주택이고 이 부분은 입주권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전주택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철거주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철거가 됐고 이 부분은 공사 중인 상태가 되겠죠. 이 공사 중인 상태를 우리를 뭐라고 얘기냐면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입주권 자체를 팔면은 이와 같이 중간에 파는데 세금 계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당초 종전에 철거가 된 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철거주택을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는 동안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들이 생깁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등 주택에 대한 수선비 등이 들어가겠죠. 이와 같이 쭉 들어가다가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만은 이 시점에 종전에 철거가 된 이 주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액이라는 게 나오고 그 평가액을 가지고 부담금이라는 것을 이 공사 중인 과정에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죠. 이걸 청산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흐르다가 특정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종전에 철거주택을 취득할 때 100원에 샀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취득세, 등록세 등에서 한 10원 정도 들어갔고 쭉 진행되다가 철거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50원씩 3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100원, 10원, 50원, 50원이 되어서 210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 5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500원 빼기 210원 하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500원에서 이 안에 돈 들어간 것을 다 빼버리면은 210원을 빼니까 290원이 차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90원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간단한데 문제는 장기보유 공제가 문제가 됩니다. 입주권 양도하는 시점에는 장기보유 공제를 원래 이 주택인 경우에만 해주도록 되어 있지 공사 중인 이 입주권인 이 권리인 상태에서는 장기보유 공제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소득세의 기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양도차액을 290원을 뽑아놓고 세금을 계산하려고 보면 어디까지를 장기보유 공제를 하고 어디까지를 안 해야 되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통째로 계산을 안 하고
요 부분만 양도차익 1번 계산하고 요 부분의 양도차익 2번 계산해서 1번의 양도차익은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2번의 양도차익은 장기보유공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합쳐서 양도소득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조합원 입주권의 기본 계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표와 같이 양도 세금 계산할 때 보면은 철거주택 양도차익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죠. 입주권 양도차익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이 장기보유공제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거주택 양도차익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서 요 부분만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요 부분은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차가감하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고 여기에서 이걸 뺀 숫자를 더한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해서 그 아래는 기본적인 계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방금 요 부분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 요 부분은 입주권, 공사 중인 입주권 상태의 양도차익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종전주택 양도차익은 지금 이 사례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100원에 사서 10원의 필요경비가 들어가고 그냥 오다가 추가로 청산금을 50원씩 2번 냈다. 그리고 500원에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우를 한 번에 계산하면은 210원을 빼니까 통으로 290원이 나왔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와 같이 요 부분만 별도로 계산하고 또 이 부분만 별도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무슨 숫자가 나오느냐면 평가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평가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종전주택을 조합에다가 팔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의 주택을 조합에다가 내가 얼마에 평가받았다. 그 얘기는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한번 조합에 팔았고 조합에서 그 평가액으로 샀다. 평가액으로 샀다. 그래서 평가액으로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또 얼마에 팔았다. 이와 같이 2단계 계산법을 쓴다면 이 부분의 공식은 평가액 빼기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은 요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평가액이 조합에다가 팔은 양도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평가액이 15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평가액이 15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50원은 뭐하고 평가액을 3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00원이 취득 원가였고요. 철거주택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110원이었으니까 300원에서 110원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300원에서 110원을 빼니까 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원이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양도차익은 300원을 평가액으로 취득했다. 평가액 300원이라는 건 조합이 샀다고 보고요. 300원 들었는데 50원, 100원 또 들어갔네요. 그래서 400원이 들어갔다. 그럼 500원에서 400원을 빼니까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권리 부분의 양도차익은 평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계산한다면 100원이 되고 이쪽은 190원이 돼서 합치면 290원.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고요. 요 부분 190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 요 부분 100원에 대해서는 장독공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따로 먼저 계산하는 것이 입주권 양도계산의 선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 이 부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특성상 한번 종전주택을 사가지고 쭉 세월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공사가 또 한참 뒤다가 팔면 이 세월이 꽤 오래되는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주택에 샀던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른다. 즉 오늘 100원이라고 가정한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논리가 이렇습니다. 일방실가로 계산할 때 우리가 양도 실가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정답인데 조합은 입주권에서만큼은 이 평가 시점에 평가액을 가지고 곱하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이 평가액이라는 게 조합에다가 팔은 양도 가액이라고 산정하자.
이 평가액을 조합에 팔은 양도가액이라고 가정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원이라는 숫자를 양도실가처럼 생각을 하고 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의 기준시가 분의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를 분자분모에 갖다 놓고 곱하시면은 이 당시에 취득 실가가 환산가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과의 차이점은 양도실가 곱하기 양도기준시가, 취득기준시가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에서만큼은 취득가액 환산할 때 관리처분 당시의 금액을 분모에 갖다 놓고 이 양도실가 대신 평가액을 갖다가 곱한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5천은 평가액이다 곱하는 거고요. 분모에 있는 것은 관리처분 시점의 기준시가고 분자에 있는 것은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지 이것이 양도실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요 환산할 때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입주권 양도일은 2010년 7월이다. 즉 이날이 2010년 7월이라고 가정을 했네요. (2010년 7월에) 팔았다. 그런데 철거주택 취득일은 95년 7월 1일 날 샀다. 즉 이날은 95년도 7월 달에 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날짜만 보겠습니다. 관리처분은 2007년 11월 1일이다. 그러면은 요 관리처분 난 것이 2007년 11월이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에 사가지고 2007년이니까 12년 동안을 가지고 있던 5년, 12년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재개발 관리처분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10년도 더디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환산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또 공사를 한 3년 하다가 지금 팔았다. 자, 그러면 입주권 양도실가는 얼마냐? 4억 5천만 원이다. 두 번째, 철거주택 취득실가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다. 자,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에 뭐를 알아야죠? 평가액을 알아야 됩니다. 평가액이 그 조합에다 팔은 숫자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철거주택 평가액이 1억 5천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시점의 평가액은 1억 5천. 그 다음에 납부청산금이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7천만 원을 냈다는 얘기죠. 몇 번에 나눠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관리처분 인가에 의해 7천만 원을 냈다. 여기까지가 일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세금을 지금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철거주택 금액을 알아야 취득가액을 알아야 이 부분의 금액을 뽑아낼 거고 이 부분도 평가액까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숫자가 나옵니다. 4억 5천 빼기 1억 5천 빼기 7천만 원 하면은 이 부분은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뽑으려면 철거했던 이 주택의 취득 원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환산하는 공식은 1억 5천 평가액 여기 쓰여있죠. 평가액 곱하기 분모에는 관리처분 시 기준시가고요. 분자에는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니까 분모에는 2007년 11월 당시의 기준시가고 분자에는 95년 7월 당시의 기준시가를 분자 분모에 갖다 놓고 곱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액 1억 5천 곱하기 분모에는 2007년 11월 당시의 토지 건물 기준시가인데 1623만 4천 원이 건물 기준시가입니다. 그리고 1억 8,400은 토지 기준시가가 되겠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니까 2007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210만 원이에요. 그래서 210만 원 곱하기 대지 면적인 87.8 이렇게 곱하면은 1억 8,400이 나옵니다. 건물은 과세 시가표준의 계산식으로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95년 7월 당시에 토지 건물 기준시가가 되는데 1,854만 5천 원은 95년 7월 당시에 건물 기준시가입니다. 건물 기준시가는 과세 시가표준액을 쓰는데 연도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는 95년 당시에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하겠죠. 그래서 87.8 곱하기 95년도 공시지가인 98만 원을 곱하면은 요 토지의 기준시가가 분자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건물과 토지의 기준시가를 더한 것을 분자 본무의 율로 곱해서 평가액 1억 5천에 곱했더니 7,800만 원이 나왔다. 즉 이 금액이 7,80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 것은 4억 5천이라고는 입주권 양도가액에다 곱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액을 가지고 곱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고요. 필요경비는 계산공제를 하게 돼 있죠. 일반시가니까. 그래서 분자에 올라앉아 있는 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것의 3%가 필요경비 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입주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실제로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도록 표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숫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하나 보시면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선 A 부분과 B 부분으로 나눠서 세금을 양도 차익을 먼저 뽑는다. A 부분은 공식이 평가액 빼기 취득 실가 빼기 필요경비다. 그래서 1억 5천이 평가액이고 7,800만 원이 아까 환산했던 분자 부모 갖다 놓고 환산했던 취득 원가 환산가액이고 그 분자의 3%에는 313만 원을 빼고 나면은 6,866만 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것이 표로 보면은 6,866만 원이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표로 놓고 가운데로 쪼개보면 이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A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전주택, 철거주택 양도차익, 종전주택 양도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금액이 요 A라는 금액이 6,866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양도차익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B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양도실가, 입주권 팔았던 금액이 4억 5천이죠. 그 다음에 평가액 조합해서 취득한 금액으로 우리가 보자. 그래서 1억 5천을 빼고 청산금 7천만 원 들어갔죠. 7천만 원 빼고 나니까 2억 3천만 원이 B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때 A가 6,800, B가 2억 3천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장기보유공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를 하는데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30% 공제해 주니까 2천만 원을 빼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2억 3천이 나오긴 했지만 입주권이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가 해당이 없다. 제로다. 그래서 6,800에서 2천만 원을 빼서 4,800 정도 되는 금액과 2억 3천이 되는 금액을 합치면 2억 7,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7,800만 원을 양도소득 금액으로 갖다 놓으시고 기본공제 250하고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을 결정하시면 입주권 양도세 계산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